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황성동에 위치한 계림고등학교가 현곡면 금장리에 옛 금장역 부근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상북도 교육청이 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시설 대상으로 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19개 학교인데 그 가운데 하나로 계림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데 따라서 여기는 아예 리모델링보다는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계림고등학교는 경시 황성동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인데요. 1984년 12월 달에 설립인가를 받았고 8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현재 각 학년별로 5학급씩 음, 그리고 특수학급, 2학급 이렇게 해서 총 17개 학급에 345명이 재학 중인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전을 하네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공간 재구조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교실 옆에다가 임시로 임시 수업 공간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 경우도 많았는데 네. 이 경북 도보교육청에서는 이 계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그런 방식의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검토 사항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임시 수업 공간인 모듈러 교실 설치를 할 경우에 특히 고등학생들 뭐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매우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음, 이 계림고등학교가 또 경주시 주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공사 차량 진출입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바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또 대규모 민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음부터 음. 이전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전을 추진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2021년에 동해남부선이 그 기능을 마감하면서 역사로서의 기능을 마감을 한 현곡면 금장리의 서경주역 인근의 폐철도 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서경주역 이 일대의 폐철도 부지는 경주시에서 이미 여러 가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경주역을 포함해서 한 8만 3천 평방미터 가운데 한 7만 2천 평방미터는 경주시가 서경주역 부지 조성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의회로부터 지난 2023년에 총 한 490억을 들여서 부지 조성이라든가 장차 공원시설, 녹지, 주차장, 상업시설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2023년 9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까지 받은 상황,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옛 서경지역 자리에는 경주시가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경지역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 서경주 역사가 있던 이 일대를 중심으로 또 경주시에서 2028년까지 현곡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서비스 공간, 이른바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하는 원스톱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2024년 11월 달에 시의회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공예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도 받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동천동에서 황성동까지 도시숲 조성 계획에 밀려서 현재 본래 올해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을 해야 음, 하는데 네. 경시가 현재까지는 토지 매입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경상북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계림고등학교 이전 부지는 이 경주시가 추진해온 서경지역 지구단위 계획 지역 일부를 포함을 하거나 또는 경주시 지구단위 계획 지역 밖에 인접한 폐철도 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경주시하고 철도공단 등과 도교육청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도교육청에서는 이 계림고등학교 이전에 신설에 필요한 부지를 한 2만 평방미터 정도로 음, 필요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 담당자들이 경주시 서경지역 폐철도 부지 일대로 와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집값을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경주시하고 한국철도공단 등과 이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룡고등학교가 이 폐철도 부지 어느 곳에 위치를 할지 또 학교 이전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도교육청 사정에 밝은 도의회 관계자들이나 이런 등등을 취재해봤더니 이게 협의가 잘 돼서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학교 신축 에는 여러 가지 또 후속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전까지는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 계림고등학교 이전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 철거 소식인데 이 원전 내 농성장이 철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날 월성원자력 소유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 있던 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은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25일 날 천막농성을 시작을 했으니까 17일 시점으로 보면 날짜 수로는 3,980일 그리고 약 10년 10개월 만에 이 천막농성을 철거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원전 부지 내에 이 농성장은 철거를 했지만 원전 부지 밖으로 옮겨서 천막농성은 계속 이어간다는 게 이 주민들의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 월성원전 부지 내에 천막농성장 이게 왜 철거된 겁니까? 이게 이제 한수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천막농성장을 주민들이 철거를 하게 된 건데요. 네. 한수원에서는 작년 6월 달에 6월 28일 날 이 이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천막농성장 철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이 월성원자력 본부 정문에서 죽은 사람들의 관을 상징하는 나무 상자를 끌고 매주 월요일 아침 시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끼쳤다라는 게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무단 토지 점유 비용 300만 원 그리고 소송 시점인 2024년 6월 28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는 몇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서 7월 21일까지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화해 권고를 합니다. 이걸 네.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화해 농성장을 철거를 하게 된 건데 이주대책위원회는 막상 이 철거 시점이 다가오자 지난 7월 3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주대책 그리고 농성 계속할 수 있도록 호소하기도 했습니다만 무위에 그쳐서 17일 날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게 된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게 2014년인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3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네. 주민들은 그동안의 원전은 안전하다. 이런 그동안의 믿음이 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네. 이 원자력 안전법에서 원전 제한 구역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원전 제한 구역 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성원전의 경우에는 월성원전 원자로에서 914m를 원전 제한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제한 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대개 한 1km 내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요. 914m나 1km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러면서 집단 이주를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천막농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10개월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주민들의 대책에 따르면 처음 이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해도 72가구 120여 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다 이사 나가시거나 또 돌아가시거나 또는 상수원의 위협과 회유 이렇게 탈퇴한 사람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5가구 주민대표 5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7월 3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 워낙 뭐 그 이제 편지라도 보내보자 이런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을 텐데 그 네. 편지를 공개한 걸 보면요. 그 한 주민은 이 한소원 앞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그 이주 요구 시위를 하면서 한소원 직원들이 발길을 끊었고 그래서 음. 식당마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은 500년 살아온 고향 산천을 이렇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음. 없다. 대개 타지에 나간 자손들이 직장생활을 마치면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데 예, 그 집을 준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제 논밭 산은 모두 두고 가겠다. 다만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주면 이렇게 원자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다가 죽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고 네. 또 다른 주민은 역대 정부가 늘 관심을 가졌지만 그리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도 했지만 실제 그 주민들의 이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제발 이주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음. 이 남은 5가구라도 이곳에서 내보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중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천막 농성장으로 옮겨서 농성을 이어간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요구입니까? 그날 그 7월 3일 날 기자회견문에도 집약되어 있는데 그 당장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남은 5가구라도 이곳에서 내보내달라. 토지담보대출과 같은 정부가 좀 다양한 중개를 통해서 온전히 이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개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소식 김종득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